가치관이나 사회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거나 고객의 요구가 단기간에 크게 바뀌어 버리거나 합니다. 눈에 띄게 변화해가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플렉시블한 제품 만들기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 제품 만들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것도 배경으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oT나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실용 단계에 이르렀고 지금은 중소기업이라도 이러한 기술을 도입해서 자사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스마트 매니팩처링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매니팩처링은 제품 만들기에 있어서의 전 공정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대처하는 내용이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대처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처음으로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실현하기 위한 주된 대처를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의해 업무의 프로세스의 개혁이나 생산성, 품질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공장을 말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서 기억해 두고 싶은 말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는 각종 센서로 취득한 현실 세계, 피지컬 공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IoT로 수집합니다. 그 후 수집한 데이터를 해석하여 얻은 정보를 현실 세계에 피드백하여 최적화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생산 설비에 설치된 센서에서 가동 상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 후 분석에 의해서 명확해진 비효율적인 작업이나 낭비를 개선하면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리드타임 단축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급망 관리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지 매니저먼트, 공급 체인 관리는 원재료 조달에서 제품이 고객에서 도달할 때까지 전체 생산 및 유통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전체 최적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은 고객에게 도달하기 전에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치지만 각 프로세스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낭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급망 전체를 디지털하여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환을 밀접하게 수행함으로써 최적화하는 것이 공급망 관리의 목적입니다.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정보가 공유되면 어디에 낭비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점의 판매 정보를 공유하고 수요에 매치한 생산 계획을 세우는 각 공장의 최적 가동률을 고려한 생산 로드를 설정한다는 것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타이제이션입니다. 서비스 타이잉, 이것을 번역하면 서비스 연결입니다.
제조업의 서비타이제이션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품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명한 제품으로부터 가치라고 하는 고객 니즈 변화에 대응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타이제이션의 대표적인 예로는 IoT를 활용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납품한 설비의 가동 상황 데이터를 IoT로 수집해 분석하는 것으로 고장 전에 정비를 제한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제한하는 등 세세한 애프터 서비스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GE가 비행기의 엔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데이터를 입수해서 그 데이터에서 지금 이렇게 부품을 교체하지 않으면은 연료가 더 많이 듭니다. 이걸 교체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매니팩처링은 글로벌 수준의 경쟁 격화와 고객 여러분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제조업에서 각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스마트화에 따라서 생산성, 품질 양상, 리드타임 단축, 재고 압축으로 인한 현금 흐름 개선 등을 실현하는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IT를 구사한 데이터 활용에 의한 혁신, 신사업, 신서비스 창출이 아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는 것은 공장의 작업 현장에서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까지 모든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미는 거기에서는 제품의 디자인과 공급망, 생산, 유통, 판매, AS도 포함이 됩니다. 스마트 매니팩처링은 자기 판단이나 예측한 장애 경고가 가능한 지능적인 로봇이나 머신 등이 상호 연계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 인더스트리 4.0을 활용, 급속히 진전하는 IoT는 분석을 위해 운영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업로드하는 고성능 생산을 갖춘 보다 강력한 디바이스와 머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매니팩처링은 제조업체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사를 앞서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또 그 실천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비즈니스에 도입해서 프로세스의 합리화, 생산성 향상, 경쟁력 향상, 심지어 유통과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 등 미래에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의 열쇠인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란 종래의 제조 현장은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릅니다. 앞으로는 제품을 만들고 제조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할 뿐 아니라 출하 후에도 판매 데이터나 애프터 메인터넌스의 데이터도 수집해 나가는 것으로 보다 자사의 클라이언트나 최종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이나 부품을 제조해 나가기 위한 제품 만들기와 더해서 데이터 만들기로서 기능해 나가는 것이 제조 현장에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품 만들기뿐만 아니라 납품 후에도
수집되는 데이터도 아울러 활용해서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리드타임 단축을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보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해 나가는 것을 스마트 매니팩처링,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장점, 대여섯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장점으로 첫 번째는 제품당 가장 효율적인 제조 공정 확립입니다.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도입한 제조 공정은 설계에서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공정에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효율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 시점부터 생산 공정의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로 실시함으로써 기계화 및 자동화를 포함한 가장 효율적인 제조 공정을 확립하여 생산성의 대폭 향상에 기여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제조 현장의 피드백을 받아 설계 프로세스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IoT를 통해서 항상 데이터가 수집되어 플랫폼에 집약된 데이터를 AI가 정보로 변환합니다. 이를 통해서 설계팀은 제조 현장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게 돼서 설계 프로세스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으면 새로운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고 또 효율적인 제조 공정을 의식하면서 설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조의 상류 공정에서로부터 하류 공정까지 일관된 생산 효율화가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사 공정의 자동화에 의한 사람 판단의 배제와 제조 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IoT와 AI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어려웠던 검사 공정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감시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생산 라인을 흐르는 제품 중 하나를 긁어 체크한 불량이나 결함을 자동적으로 찾아냅니다. 이것을 AI가 해석하는 것으로 양품과 불량품의 판단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서 한층 더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에 의한 안전성 향상입니다. 제조 현장에 설치한 3D 카메라 등을 사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영상 데이터가 AI에 의해 해석되고 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강하게 공헌합니다. 제조에 있어서의 사고를 방지하면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한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할 뿐 아니라 사고 제로를 실현한 대폭적인 생산성 향상을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작업에 필요한 정보, 변경점의 실시간 공유입니다. 최근 제조 및 건설업에 안경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홀로렌즈, AR 증강현실 기술에 의해서 반투명 렌즈의 다양한 정보를 투영해서 리얼과 디지털을 융합한 정보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홀로렌즈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면 작업에 필요한 정보와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오늘 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현장과 경영이 연결돼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도입함으로써 제조 현장과 경영층이 실시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경영층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데이터를 열람하면서 경영 전략과 비교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촉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장점에서 이제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과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훌륭한 효과만이 스마트 매니팩처링입니다만 도입에 있어서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것이 역시 인공지능 기술, IoT 기술이 도입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IT의 인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심각한 IT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IT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획득 비용이 여전히 높지 않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아마 대학들도 서로 나서서 많이 지금 학과를 다시 신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AI 기술과 IoT 기술에 관한 IT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도 또한 그 기술을 어떻게 제조 공정에 도입 활용할까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진흥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의 역사는 조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앞으로 이제 그 아날로그가 디지털화 이렇게 되는 것을 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및 기반 기술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디지털화, 연결화, 지능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화의 대표적인 게 결과적으로 사람이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인공지능, 비전 검사로 대체하는 것이 이러한 지능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AI라는 것은 뭐냐면 1947년 앨런 듀링에 의해 제창되었고 아티피컬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는 1956년 타트머스 회사에서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지적 작업과 추론을 컴퓨터에 모방시켜 축적된 데이터를 반복시켜 지능화한 시스템이 인공지능입니다. 현 단계에서 제조업에서는 주로 검사 등의 작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한다는 점입니다. 즉, 비전 검사를 통해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 인공지능은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던 영역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대처해 가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래식 시스템과 가장 다른 점은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꾸준히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영역까지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9대 기술을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VR, AR,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AI 인공지능, 3D 프린팅, 스마트 머신, 5G, 빅데이터,
IIoT이 있습니다. 아마 IT 업체들은 현재 제조도 잘 모릅니다. 또한 제조를 잘하는 사람도 반대로 IT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판단으로만 할 수 있었던 일을 대신하시는 건데, 사람이 판단하는 거, 이것은 참 그 안목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아마 체계적으로 계승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으로서 장인의 기술을 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 50시간제 이후에 지금 숙련 작업자들이 잔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한 20 몇 프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 숙련공, 장인의 기술들을 전부 암묵지에서 전부 형식지로 이런 인공지능으로 전부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장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계승하고, 그래야 안정적인 생산량도 확보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낭비 같은 것을 줄이는 것도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만성적인 일손 부족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IoT 비즈니스 활용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오랜 시간의 경험과 기술 숙련이 요구되는 영역, 이건 뭐 간병, 농업, 공장, 뭐 기타가 있습니다만은, 이 모두 동일하게 보면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해서 AI 기술을 지원하는 딥러닝으로 작업자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능화에서 볼 때 사람이 검사하고 사람이 하는 정확성은 95에서 96%입니다. 그렇지만 그 AI의 정밀도는 1970년부터 지속적으로 향상이 돼서 아마 2015년에는 사람을 추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서 사람이 하지 않아도 좋을 작업과 업무를 없애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즐겁게 창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툴이 AI다라고 생각합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뇌가 행하는 지적 작업과 추론을 컴퓨터에 모방시켜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한층 더 지능화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모두 데이터가 수치화가 돼야 됩니다. 수치화가 되지 않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치화를 해서 관리가 가능하게 돼야 되고, 또한 데이터 자체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신뢰성이 없으면 신뢰성이 없는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많아야 합니다. 여기 그 스마트 매니팩처링 혁신 사례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카이저 컴프레서입니다. 이 카이저 컴프레서는 특징이 장비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공기를 판매해서 쓴 만큼을 돈으로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별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좀 색다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카이저 컴프레서의 전략적인 목적은 장비 판매에서 공기
사용한 만큼의 판매 서비스로의 전환을 통한 미래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스마트 매니팩처링 혁신 사례 중에 또 하나가 대표적인 회사가 지멘스입니다. 이 지멘스는 지금 뭐 수차례 신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얘네들이 1989년도에서 2015년까지의 그 지표를 보면은 근로자 수, 생산하는 면적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1989년도에 연간 생산량이 1.5백만 개에서 2015년이 1200만 개가 향상이 됐습니다. 대폭적인 향상입니다. 또한 품질은 1989년도에 500ppm에서 2015년도에 12ppm으로 아주 엄청난 혁신을 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스마트 매니팩처링, 스마트 제조 혁신은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 제조 공장, 비즈니스 모델을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한 혁신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 맞춤형 시장 요구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조 시스템과 기업 문화를 확보하는 제조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는 것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플랫폼으로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슈밥 다보스 포럼 회장이 얘기한 것을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진입이라는 미래 사회를 의미합니다. 인더스트리 4.0은 2000년 초에 독일에서 스마트 공장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등장한 용어로서 최근에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서 스마트 제조 혁신과 타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처리량이 적은 일반 시스템과 다른 접근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으로 수집한 정보를 AI로 처리, 판단하고 현장에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왜 빅데이터로 부르는가? 화상, 음성, 생사 정보 이런 하나하나가 대용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리얼타임으로 수집이 됩니다. 단시간에 급격히 증가가 됩니다. 세 번째는 단시간에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정의를 하면 빅데이터는 일반 시스템으로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처리 시간이 걸리는 부하가 매우 큰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제조 빅데이터 분석 단계, 이것은 AI 기반의 문제 해결, 최적화, 자율 운영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이 단계가 아주 상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데이터 수집 단계, 그 다음에 모니터링 단계, 다음에 현상 분석, 어떤 현상을 분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원인 분석의 적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다섯 번째는 예측 모델과 학습 모델과 예측 모델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예방 분석은 예방 모델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다음에 최종적으로 잘 운영. 그래서 이런 단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빅데이터. 앞에 빅데이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학습 및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대용량의 많은 데이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정형, 수치, 비정형 의미, 이미지, 음성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딥러닝은 비선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반면에 머신러닝은 NG냐 OK냐 반복으로 전부 인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기록된 데이터에서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 추천, 예측, 최적화, 숨겨진 구조를 추출하고 분류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모음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유사한 지능을 가지도록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지금 제가 호소대 AI 스마트 팩토리 융합공학과 박사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펌이라는 것은 스마트 팩토리 오퍼레이션 매니저먼트의 약자입니다. 펌. 그 다음에 CPS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연계. 그래서 펌과 CPS의 이 최적화, 연계 최적화는 디지털 팩토리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매니팩처링 혁신을 위한 이 펌스 패키지 분석 방법론에는 특히 그 펌스 패키지는 정보기술 IT, 자동화기술 AT, 운영기술 OT가 융합된 융합기술입니다. 그래서 펌 패키지 구성 요소에는 펌 로직은 제조 현장의 포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펌 데이터 세트로 전처리가 되어 있고 펌 시스템 아날로그 시스템은 현재 펌 데이터 세트 기반의 정보화 분석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CPS 아날로그시스는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가상 공장 구축 및 물류 흐름 측면에서 자동화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베이티브 PBL 베이스 언 디질로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기업 맞춤형 디질로그 융합 교육입니다.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 산업의 폭발적인 데이터 주도 산업, 디지털 팩토리를 대대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미래는 또한 불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전부 제조업이 디지털 경영, 데이터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펌스 같은 펌 CPS 최적화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내용에 관심 있고 그러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더욱더 세미나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회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작년인가 우리 대통령께서 창원에 있는 삼천산업을 방문한 내용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성공을 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방문을 해서 이 대표이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첫 번째가 이 성공 요인을 보니까 전산 시스템의 통합, 실시간의 정보와 데이터의 통일화를 시켰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센서, 로봇, 신기술을 생산 라인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즉 부분 자동화, 총합 생산성 극대화, 전체 전공정까지 실시했고 납품회사까지 스마트 팩토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 LG전자에서는 무검사 입고를 하게 돼서 이와 같이 믿고 맡기는 만드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자체이며 생산성을 6배나 향상시켰습니다. 자동화하면은 초기에는 사람이 대체되고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데이터 분석, 자동화 설비, 관리 요원 등은 필요합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잔업도 안 하고 제조원가가 줄어들어 살아남아서 일감이 늘어나면 제조업이 고용 창출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특징을 보면은 현장 감독자들의 특히 반장, 조장들의 작업을 어떻게 힘들지 않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했다고 합니다. 특징은 8시간,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이쪽 현장 감독자들은 7시간은 일하고 1시간은 고민해서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데 시간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특수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아주 특이한 회사이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초기에는 대체 효과로 사람이 감소가 됩니다. 로봇으로 바뀐다든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스케일 오다가 늘어나면은 스케일 효과로 라인이 증설돼야 또 고용이 저는 증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패턴대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강한 현장이 강한 기업을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저희 메일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다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좀 빨리 한 것 같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